어떤 오비탈에 전자가 어떻게 채워지는지 알려면 각 오비탈이 가지는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에너지 준위는 별건 아니고 그냥 각 오비탈이 가지는 에너지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준위할 때 위가 위치할 때 위거든요. 사실은 그 전자가 그 각 오비탈이 가지는 위치에 따른 에너지라는 식으로 해석해도 되는데, 그건 사실 보어 모형의 잔재 같은 거고 그냥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오비탈이 가지는 에너지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각 오비탈이 어떤 에너지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해봅시다. 먼저 수소 원자에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보면,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즉 오로지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소 원자에서의 에너지 준위는 오로지 주양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런 얘기예요.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오로지 주양자 수에 의해서만 에너지 준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ES2P 오비탈이 에너지 준위가 같고 3S, 3P, 3D가 모두 에너지 준위가 같고 4S, 4P, 4D, 4F가 에너지 준위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즉 주양자 수만 같으면 에너지 준위가 같다라는 이야기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어 모형에서 가장 위대했던 점은 뭐냐면 수소 원자가 가진 선 스펙트럼을 완벽히 설명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바로 직전에 보어에서 K껍질, L껍질, M껍질이라고 여겨왔던 게 오비탈 모형으로 넘어오면서 L껍질이 실은 하나의 껍질이 아니라 ES와 EP 오비탈이고 M껍질이 3S, 3P, 3D 오비탈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수소에서는 SP 오비탈이 에너지 준위가 같고 SPD 오비탈이 에너지 준위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보어 모형에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는 거죠. 좀 어렵지만 다음 얘기를 들으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전자 원자에서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뿐만이 아니라 바로 전자 사이의 반발력에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즉 에너지 준위가 주양자 수와 오비탈의 모양, 즉 부양자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이야기지죠. 무슨 말이냐면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주양자 수만 같으면 에너지 준위가 같았지만 수소보다 전자가 많은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S랑 P 이렇게 부양자 수에 의해서도 에너지 준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ES보다 EP 오비탈이 에너지 준위가 높고 3S보다 3P 오비탈이 에너지 준위가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을 하면 수소가 아닌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보어 같은 경우는 ES와 EP 오비탈은 에너지 준위가 같다고 상정했거든요. 얘네들은 L껍질로서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 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어 모형에서는 이걸 설명할 수 없었던 거예요. 3S, 3P, 3D가 서로 같은 L껍질, L이 아니죠. M껍질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 M껍질이 3S, 3P, 3D로 분화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보어의 원자 모형은. 그러니까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었던 거죠. 아시겠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주양자 수가 오비탈의 모양에 의해서 결정된다. 바로 다전자 원자에서는. 그 이유는 바로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뿐 아니라 전자 사이의 반발력 역시도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좀 어렵지만 이해해봅시다. 파이팅. 그래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 수소 원자에 존재하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주양자 수만 같으면 같다. 이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주양자 수만 같으면 에너지 준위가 모두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다전자 원자, 즉 수소가 아닌 모든 원자들은 이렇게 주양자 수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부양자 수에 의한 요 오비탈의 모양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달라준다. 그래서 EP 오비탈이 ES 오비탈보다 에너지 준위가 약간 높고 3P 오비탈이 3S 오비탈보다 에너지 준위가 약간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3p 다음에 바로 3d 오비탈이 되는 게 아니라 3p와 3d 사이에 4s 오비탈이라는 4s 오비탈이 존재해요. 에너지 준위가 3p 다음에 바로 3d가 아니라 3p 다음에 4s, 3d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면 얘는 주양자수가 3, 부양자수가 1 합치면 4잖아요. 4s는 주양자수가 4, 부양자수가 0 합치면 4죠. 3d는 주양자수가 3, 부양자수가 2 합치면 5죠. 아시겠죠? 에너지는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의 합으로 정해진다고 했으니까 얘는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의 합이 4, 얘는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의 합이 4, 얘는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의 합이 5니까 4s 오비탈이 3d 오비탈보다 더 에너지 준위가 낮은 거예요.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의 합이 낮으니까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정리해봅시다.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는 원자핵 주위의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 몇 개의 원형 궤도, 이게 바로 뭐예요? 전자 껍질이었죠. 이 전자 껍질을 따라 빠르게 원운동한다고 했고, 전자가 다른 전자 껍질로 이동하면 그 전자 껍질의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고 했죠. 이게 보어가 원자 모형을 설명했던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한계가 있었죠. 다전자 원자의 선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었다는 한계.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온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그렇지 않다. 전자가 전자 껍질 사이를 순간이동 뿅뿅뿅뿅 양자 도약한다고? 그렇지 않아. 전자는 안 볼 때는 파동, 볼 때는 입자로서 존재해. 파동성과 입자성, 이 이중성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자를 단순히 입자의 순간이동, 양자 도약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전자는 확률로서만 설명할 수 있고, 그 확률로서의 전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4가지 양자수가 존재한다. 바로 이런 4가지 양자수가 존재한다. 첫 번째,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는 주 양자수와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부양자수. 이 부양자수는 다른 말로 방위양자수라고도 하죠. 오비탈의 공간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자기 양자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비탈 내에 존재하는 전자의 운동 방향을 결정하는 스핀 자기 양자수. 이렇게 4가지의 양자수가 존재한다고 했죠. 이 3양자수는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고, 이 양자수는 전자의 스핀 방향을 결정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제 전자가 오비탈에 어떤 식으로 배치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보어의 원자 모형 할 때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 했던 거 기억하세요?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존재하는 껍질이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존재하면 그걸 바닥 상태라고 했고,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더 높은 껍질로 올라가면 들뜬 상태라고 했어요. 들뜬 상태는 이름 그대로 들떴기 때문에 좀 불안정한 상태죠. 그 들뜬 상태에 있는 전자는 양자 도약을 통해서 더 낮은 상태, 바닥 상태로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얘기했죠. 오비탈 모형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설명을 해요. 전자가 오비탈에 들어있는데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로 들어있는, 오비탈의 전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로 들어있는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하고,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더 높은 오비탈로 올라가면, 표현은 올라간다고 표현했지만 실은 전자가 가진 파동의 진동 형태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 높은 오비탈로 올라간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해요. 들뜬 상태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이해해야 돼요. 오비탈에 어떻게 전자를 배치해야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인가에 대해서 해봅시다.